교수님 곧 오신다고 하셔서 교수님 오시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굿모닝. 아, 미안합니다. 네, 혹시 발표 자료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논문 세미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 세미나는 어, ICLR 2024년에 지금 최근에 포스터 발표로 진행됐었던 TTS 논문이고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쯤 작년 하반기쯤에 먼저 아카이브에 올랐었던 페이퍼입니다.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더 퀄리티 있는 사운드 퀄리티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좀 더 사람들이 다양한 스타일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잘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TTS를 구성한 내용이 되고요.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로샷 환경에서도 충분히 TTS가 가능하며 제로샷 환경에서 TTS가 가능한 것과 더불어서 이제 싱잉이라고 하는 주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었던 페이퍼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로샷 그리고 TTS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퍼 상에서는 이 싱잉에 대한 합성에 대해서도 결과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샘플로도 어느 정도 데모 페이지 관련해서 페이퍼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제가 해당 내용 결과를 정리를 해서 오늘 발표 내용을 진행을 하진 않을 예정이고요. 오늘 발표 진행할 예정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TTS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이제 추가적으로 샘플 부분에 있어서를 PPT에다 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이제 TTS에다가 보이스 컨버전에 대한 성능이 있는 샘플에 대해서까지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TTS에서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과 프로소디 그리고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표현을 하는 게 현재 이제 앞으로 TTS 쪽에서 나아가야 될 연구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TTS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가 상당히 제한적인, 즉 여기서 스피커가 제한적이라는 것 자체가 스피커 숫자가 수십에서 수백 명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데이터 사이즈, 규모, 시간 자체도 수십에서 수백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지금 여기서 스피커 리미티드 스튜디오 데이터셋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 상당히 좀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가 작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이런 다양한 스타일에 대해서 학습 그리고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가 PTS가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다양한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규모의 TTS 그리고 좀 더 많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제 여러 화자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표현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도 나타낼 수 있으면서 또 다양한 스타일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를 제가 이제 이 논문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규모를 가졌을 때가 좀 더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인지에 대해서 더 표현이 없길래 제가 다른 페이퍼 쪽에서 지금 이 아래에 있는 페이퍼를 참조를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논문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튜디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TTS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LG 스피치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될 것 같습니다. 이 LG 스피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대략 24시간 정도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TTS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벤 쪽의 멀티스피커 TTS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영어 화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어, 40여 시간 정도를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다양한 스타일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TTS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논문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튜디오 데이터셋보다 더 큰 데이터셋을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셋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거는 논문상에서 이 MLS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언급이 돼 있는데 이것과 이제 유사한 데이터셋들을 이 해당 페이퍼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내용을 가져온 건데 지금 MLS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멀티링결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이라고 잉글리시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대략 4만 4천 시간 정도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큰 데이터셋입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이제 피플스 스피치라고 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이제 3만 1,400시간을 갖고 있고, 그다음 기가 스피치라는 것도 만여 시간, 뭐 커먼 보이스나 리브리 스피치라고 하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천여 시간 정도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못해도 최소한 이런 수천 시간 이상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가 지금 PTS 상에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과 라지 파라미터를 사용했을 때 보다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TTS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갖고 그런 최근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에 대해서 라지 파라미터를 적용을 했을 때 대부분 웨이브 폼에다가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디스크릿한 토큰을 생성한 다음에 이 디스크릿한 토큰을 사용을 해서 TTS의 학습 피처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저에선 관련된 부분에서 이 이후 페이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컨테이션 이런 부분을 사용했을 때 TTS 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논문에서는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컨테이션을 진행했을 때 컨테이션 자체가 어, 상당히 길이가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들었다고 했을 때 대략 10초 정도에 대한 음성 샘플이 있다고 하면은 20초의 음성 샘플에서 나올 수 있는 퀀테이션 토큰 자체가 수천여 개까지 생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천여 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만큼 이 시퀀스에 대해서 좀 다양한 피처 공간을 가지고 갈 것이냐, 여기서는 지금 컴프레션 혹은 비트레이트라는 형태로 지금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 스피치 시그널이라는 거를 하나의 토큰, 하나의 임베딩 벡터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상당히 시퀀스도 줄고 심플한 형태의 인코딩 결과를 갖겠지만 그 하나의 임베딩 벡터를 사용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했을 때에는 품질 자체가 상당히 좋진 않을 겁니다. 이제 그 좋지 않다라는 기준 자체는 상대적으로 임베딩 벡터를 하나보다 두 개 썼을 때, 뭐 세 개 썼을 때, 그리고 뭐더 많이 써서 n개까지 썼을 때에 비해서 하나만 썼을 때는 품질 자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아래 있는 코덱인 랭귀지 모델 딜레마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논문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스피치 시퀀스 부분에 있어서 컨테이션을 적용하는데 이 컨테이션 적용하는 거를 컨티뉴어스 벡터라는 형태로 변형을 해서 보다 이런 시퀀셜한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여러 토큰 개수가 늘어나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디퓨전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앞에서 이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과 라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제로샷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큰 데이터와 큰 파라미터를 사용한 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에 제로샷 학습, 제로샷 러닝, 그 제로샷 신테시스가 가능할 거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같이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돼 갖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테이션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를 이 논문에서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래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션 방법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유로 오디오 코덱을 사용했었던 사운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림상을 좀 가져온 겁니다. 지금 이 그림상을 먼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고 하면은 이 컨테이션이라는 방법 자체는 이 음성이라고 하는 데이터 자체를 다음과 같이 이제 오토 인코더 형태로 모델을 거침으로써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인코더를 통해서 디멘전이 줄어든 이 RVQ라고 써져 있는 이 공간 자체를 지금 컨타이즈드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타이즈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음성 샘플을 이제 몇 개의 샘플씩을 엮어서 하나의 샘플로 표현을 할 것이냐 라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컨타이즈드 벡터에서 좀 더 이후 연구 발전된 레지듀얼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형태로 RBQ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스피치 시그널을 컴프레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유료 오디오 코덱에서의 갖게 되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형태 이제 인퍼런스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음성 시그널이라는 거를 다음과 같이 트랜스미터 리시버라는 형태로 나누어서 이제 좀 더 복잡한 디멘전을 갖고 있는 음성 신호를 심플하게 인코딩해서 표현하고 이 인코딩된 정보만을 간단하게 전달을 했을 때 이 리시버에서는 이 받은 정보만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으로 원래 복잡한 디멘전의 음성 신호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형태의 장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음성 신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압축을 시킨다라는 게 지금 대규모 파라미터,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TTS 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RBQ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랭스, 이 컨테이션 벡터에 대한 랭스를 몇 개를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토큰에 대한 사이즈를 몇 개를 할 것이냐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프레션에 대한 비율적인 부분이 여기서 간단한 정보만을 전달함으로써 리컨스트럭션의 성능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어, 이 컨타이즈 벡터를 이 디코더 쪽에 보냄으로써 좀 더 좋은 퀄리티의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지금 갖게 되는 정보 자체량이 상당히 좀 많아진 형태의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가 그 안에 트레이드 오프 형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최대한 좀 해결을 하고자 이제 컨티니어스 벡터 형태라는 것을 퀀타이즈 벡터에다 적용을 함으로써 컨티니어스 퀀타이즈 벡터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돼 갖고 내추럴 스피치 2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델은 다음과 같은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내추럴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크게 투 스테이지 형태로 트레이닝이 되는데요. 먼저 트레이닝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우측에 있는 유럴 오디오 코덱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먼저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 유럴 오디오 코덱에서 하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퀀테이션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컨테이션을 통해서 이 레이턴트 Z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를 만들고 이 레이턴트 Z를 통해서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형태의 모델 구조를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코덱 인코더와 코덱 디코더 부분에서 학습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서 다음과 같이 이제 컨디셔닝이 될 수 있는 포님 정보와 듀레이션과 피치 정보 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디퓨전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텍스트의 디펜던시가 있는 형태의 스피치를 생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내추럴 스피치 2 같은 경우에는 논문의 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먼저 퍼스트 스테이지 부분에 있어서 이 코덱 인코더, 코덱 디코더를 트레이닝하게 되는 뉴럴 오디오 코덱 부분. 그다음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투 스테이지, 세컨드 스테이지 부분에 있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는 이 디퓨전 모델과 다음에 이 프라이어 형태의 모델인 포님 인코더와 그다음 듀레이션 피치 프레이터. 세 번째로는 이제 어, 제로샷 신테시스를 가능하게 되는 인 컨텍스트 러닝. 여기서 이제 모델 구조상에 지금 보여지진 않는데 스피치 프롬프트라고 하는 구조가 지금 이 디퓨전 모델 쪽에 같이 좀 포함돼서 숨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를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유럴 오디오 코덱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형태처럼 퀀타이션 벡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퀀테이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랭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 논문의 저자는 컨티뉴스 벡터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티뉴스 벡터라는 것 자체를 이 그림상으로 좀 더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코덱 인코더와 유로 오디오 코덱 인코더, 유로 오디오 코덱 디코더가 구성되어 있고 이 사이에서 이제 레이턴트 Z가 생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레이턴트 Z 부분에서 생성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토큰 개수와 그다음에
디멘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논문의 저자들은 1024개에 대해서 토큰 개수를 사용하고 있고 토큰에 대한 디멘전은 25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컨티뉴스 벡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1by 256에 대한 각 토큰들을 모두 다 서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024 by 256 형태의 토큰을 갖게 되는데 이걸 이제 1 by 256 형태로서 컨타이즈드 레이턴트 벡터 Z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컨타이즈 레이턴트 벡터 Z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의 학습 타겟으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디퓨전 모델 쪽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퀀타이즈드 토큰 내에서 갖고 있는 이 각 토큰들의 이 디멘전이 갖게 되는 이 의미 자체가 이 음성 시그널에서 대략 12.5ms 형태의 길이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토큰 V 내이 디멘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랜덤하게 길이를 잘라내고 그 길이를 잘라낸 것을 지금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제로샷을 하기 위한 프롬프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이턴트 벡터 Z에 대한 타겟으로서는 그 크롭된 이 디멘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컨캐테네이션 하는 것으로서 이 컨타이즈 레이턴트 벡터 Z 타겟으로 디퓨전 모델에 대한 타겟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티뉴스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상에서는 좀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파악했던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뉴럴 오디오 코덱에서 사용하게 되는 레이턴트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24 by 250 형태의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디코딩하는 형태로 사용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1 by 256 형태로 다 서밍하는 형태로 해서 디코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코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심플하게 이 모델 구조를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 이제 디퓨전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를 이 논문을 통해서 조금 처음 더 깊게 내용을 좀 접하기도 했었고 이 내용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지난주도 좀 같이 포함을 해서 내용들을 더 훑어봤는데 아직 좀 완벽하게 더 이해를 하진 못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은 이제 차후 좀 이해가 더 되는 대로 제가 더 설명을 부가적으로 더 드리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좀 설명드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내추럴 스피치 2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퓨전 모델 부분에 대해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래 그림상에서 보시기에 다양같이 이제 보라색 컬러로 이제 색칠이 되어 있는 형태의 영역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디퓨전 모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듀레이션하고 피치 프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관지어서 지금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듀레이션과 피치 프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살구색 형태의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대략 3개 컨볼루션마다 여기에 있는 이 멀티드 어텐션을 한 번씩 적용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제 스피치 프롬프트라고 하는 컨디셔닝 정보를 같이 듀레이션 피치 프레이터에다 전달하는 것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추럴 스피치 2 같은 경우에는 이 듀레이션과 피치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대략 30여 개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멀티에이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 듀레이션 피치 프레이터에서 대략 10개 정도의 멀티에이드 어텐션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스피치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디퓨전 형태의 모델에도 내용이 전달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림 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스피치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스피치 프롬프트에서 만들어진 이 피처를 이 멀티에이드 어텐션의 키하고 밸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키 밸류를 사용한 거랑 이제 다르게 다음과 같이 노이즈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쿼리로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게 지금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제 논문의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
이제 기능, 핵심 모듈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의도한 이유 자체가 이 논문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게 좀 픽스드된 형태로 스타일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노이즈 형태의 쿼리를 멀티 어텐션에 전달을 하고, 키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스피치에서 만들어진 피처를 사용해서 키밸류를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정보를 다음과 같이 오른쪽 형태의 모듈에다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 모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모듈 구성 자체가 웨이브넷입니다. 이 웨이브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제 노이즈를 에디션하는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노이즈를 리무브하는 리버스 프로세스 부분에서 지금 현재 리버스 프로세스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웨이브넷 쪽에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컨디셔닝으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것 자체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왼쪽에 있는 듀레이션 피치 프레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레이어마다 이 멀티헤드 어텐션과 필름을 다 적용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웨이브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노이즈 시그널 형태인 이제 Z 언더 T라고 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타임 스텝 그리고 C라고 하는 컨디셔닝이 들어가는데, 이 C라고 하는 컨디셔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어, 폰임 그리고 듀레이션 피치와 관련된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컨디셔널 같이 웨이브넷에 들어가서 이제 웨이브넷을 통해서 이제 디노이징된 피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이제 G0 형태로 지금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상에는 구조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수식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수식 구조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노이징이 된 이제 그 샘플 디노이징 된 시그널과 그 다음에 원래 클린한 시그널에 대해서 로스 차이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가운데 있는 부분이 제가 좀 제대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좀 부분이긴 한데, 이제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스코어 기반의 제네레이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로그 텀을 사용을 해서 뭔가 스코어 기반의 제너레이션 로스를 설계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디퓨전이 이제 디노이징이 잘 되도록 한다라고 지금 그런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이 페이퍼 상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제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다른 페이퍼들이나 이제 다른 정리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봤었지만, 제가 아직 이 디퓨전에 대해서 아직 좀 결과적인 부분을 제대로 좀 확인을 못했었던 부분도 있고, 이런 이 수식이 들어간 이제 모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확인을 아직 제대로 좀 못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다른 페이퍼와 이 내추럴 스피치 TTS 관련된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내용을 좀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좀 내용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람다 C RBQ와 로스 C RB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디노이징된 형태의 시그널과 더불어서 예, 레이턴트 벡터라고 하는 이 컨테이션 벡터 에 이제 로스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코드북에서 구해진, 그러니까 앞에서 컨테이전 벡터라고 타겟이라고 정해진 것과 그다음 여기서 어, 디노이징된 이 퀀타이즈 벡터에 대한 차이를 보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수식적으로 이해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G0에 대해서 프레이션 한 거하고 GT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퀀타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모든 그 이 G0부터 GT까지의 모든 그 샘플들을 다 비교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이 디퓨전 로스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디노이징 된 로스, 그 다음에 디노이징에 대해서 좀 더 성능을 좋게 하는 이 스코어 관련된 로스, 그리고 이 TTS 상에서의 좀 더 성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퀀타이션이라고 하는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디노징된 어, 로스 성능 부분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고 이에 대해서 TTS 상에서 좀 안정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걸 좀 최대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좀 설명하고 보니까 제가 좀 많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이 디퓨전 관련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차후 좀 더 정리를 함으로써 관련된 내용들을 디퓨전 관련된 내용, 이 TTS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기반에서의 내용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다시 전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듀레이션 피치 프레딕터와 디퓨전 모델과 더불어서 이제 제로샷 신테시스를 하기 위한 이 스피치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치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포님 히든이라는 것을 생성하기 위한 포님 인코더하고 구도가 동일한데요. 포님 인코더도 그렇고 이 스피치 프롬프트 인코더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6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피치 프롬프트 인코더에 들어가는 입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뉴럴 오디오 코덱에서 생성된 퀀타이즈 벡터에서 랜덤하게 크롭된 ZP라고 하는 거를 지금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ZP 같은 경우에는 크롭된 형태의 입력이 되고 지금 이 퀀타이즈 벡터 쪽에서는 디퓨전 모델에 대한 타겟으로서 이 ZP에 대한 부분만 빠진 형태로 Z1부터 ZP까지 그다음 P 이후부터 이제 끝까지에 대한 그 나머지 길이들을 다 컨커티네이션 시킨 것을 타겟 정보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이제 디퓨전 모델 부분에 있어서 제네레이션에 대한 좀 다양성을 좀 잘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랜덤 이니셜라이징 된 쿼리와 그다음에 스피치 정보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키밸류 값을 이용한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디노이징 스텝에서의 멀티헤드 어텐션 형태로 이제 더블 크로스 어텐션 형태의 모델을 구성을 했다라고 지금 논문의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내추럴 스피치 2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델 구조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내추럴 스피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디퓨전 스택 같은 경우에는 150 스텝을 현재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0 스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리얼타임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해서는 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공개된 코드가 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퍼블릭된 코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논문의 저자들이 만든 코드는 아니지만 이제 페이퍼상에서 어느 정도 모델 파라미터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현된 코드들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이 디퓨전 스텝 150이라는 게 좀 리얼타임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차후 더 확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논문상에서는 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셋으로서 멀티링걸 리브리 스피치 MLS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4만 4천 시간에 대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대략 5천여 명 정도의 화자 정보를 갖고 있고 웨이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6kHz를 다운샘플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샷 합성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에 대한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멀티링걸 리브리 스피치하고 좀 연관이 될 수 있지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는 이 리브리 스피치라고 하는 다른 데이터셋에서 이제 테스트 클린이라고 하는 데이터셋만 사용을 해서 이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이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스 컨버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이스 컨버전 툴킷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브리 스피치 테스트 클린이나 VCT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잉글리시 데이터셋이고 멀티 스피커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이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가 되는 즉 프롬프트로 들어가는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각 샘플별로 3초에서 10초 정도를 크로핑을 해서 지금 음성을 생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샘플 같은 경우는 3초 정도를 지금 테스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논문의 저자들이 어뷸레이션 스터디 쪽에서 좀 보이는 부분이 10초까지 이 크롭된 길이를 늘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실험 부분에 있어서 제로샷
합성에 대한 성능을 좀 잘 평가하려고 이제 다음과 같이 URTTS라고 하는 형태의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선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URTTS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평가 데이터 셋 중에서 VCTK 에 대해서는 현재 트레인이 이미 신데이터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리브리티티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 이 오른쪽의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영구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패스트 스피치 2라고 하는 모델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모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인코더라고 하는 부분이 똑같이 트랜스포머로 되어 있지만, 이제 텍스트 포님하고 그다음 스피치에 대해서 얼라이먼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이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스토캐스틱 듀레이션 프레디터라는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을 통해서 어, 스피치에서 포님에 대한 길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인코더에서 나온 각 포님이 스피치 쪽에 반영이 될 길이 부분을 어텐션과 비슷한 형태로서 각 구간을 매칭하는 것을 학습하는 형태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페이지가 그려진 것이 아니고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모델이 구성되는가에 대한 그림을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얼라이먼트 된 이 길이 정보가 스토캐스틱 듀레이션 프레디터 쪽에 다시 전달되는 형태로서 모델 학습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의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제로샷 TTS가 가능했었다라는 게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서 언급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제 매트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프로소디 시밀러리티를 이제 프롬프트 스피치, 그 레퍼런스에 대해서 프로소디 시밀러리티가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피치하고 듀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모먼트 정보, 그 민하고 스탠다드 데베이션, 스큐니스, 코토시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피치에 대한 인벨롭 형태, 쉐입을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어, 매트릭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시뮬러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콜레레이션 자체를 비교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RMS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제 피치하고 듀레이션에 대해서 그에 대한 비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워드 에러 레이트를 보고, 또 이제 컴페어드 MOS랑 그 다음에 시뮬레이트 MOS에 대해서를 각각 진행한 것으로서 이 모델 자체가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퀄리티하고 시뮬러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베이스라인 모델인 URTTS라고 하는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첫 번째 표, 두 번째 표, 세 번째 표에서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본인들이 제한 내추럴 스피치 쪽이 더 좋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왼쪽 위에 있는 표부터 좀 먼저 본다고 하면은, 우선 어, 테스트한 모델 부분에 있어서는 테스트한 데이터셋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베이스라인 부분에 있어서 리브리 스피치와 VCTK가 있습니다. 리브리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에서는 언신 데이터셋으로서 충분히 같이 볼 수 있고 제로샷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VCTK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베이스라인 쪽에서는 신데이터 셋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라운드 트루스 그리고 URTTS 내추럴 스피치 2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컴페어드 MOS를 비교를 했을 때, 리브리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해 갖고 0.04 정도 현재 MOS 퀄리티가 지금 떨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URTTS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5 정도로 차이가 큰 형태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언시인에 대한 합성을 진행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추럴 스피치 2가 베이스라인보다 상당히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VCT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형태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베이스라인 모델인 URTTS 대비해 갖고는 내추럴 스피치 2가 상당히 결과가 좋았다라는 건 동일하게 보이고 있지만,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 쪽에서 지금 내추럴 스피치 2라는 것 자체가 그라운드 트루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TTS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흉내 내도록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보다 내추럴 스피치 2가 더 좋았냐
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해당 테이블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테이블 쪽에서 좀 언급을 하면서 이 논문의 저자가 얘기를 했었던 게 지금 VCTK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정보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이즈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추럴 스피치 2 같은 경우에는 VCTK 그라운드 트루스 대비해 갖고 노이즈 정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컴페어드 MOS적인 측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내추럴 스피치 2보다 좀 더 안 좋은 형태의 MOS 결과를 보일 수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샘플적인 부분을 좀 같이 들어보면서 확인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모델 학습을 진행해서 다양한 샘플을 뽑지 않고서 지금 논문의 저자가 제공하고 있는 샘플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의 역전되는 형태의 결과가 좀 보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제가 좀 더 확인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논문의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이제 일치하는 내용인 건지를 좀 확인을 더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시밀러리티 MOS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브리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라인 쪽에서는 언신 데이터셋이고 VCTK 같은 경우는 신 데이터셋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그라운드 트루스가 리브리 스피치 쪽에서 3.33 형태의 결과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3.33이라는 것 자체가 크롭된 데이터셋 즉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가 대략 10초 정도의 샘플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대략 2초에서 3초에서 10초 정도만 잘라서 여기서는 3초에 대한 그 셈만 가지고 테스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초에 대한 부분만 잘라서 비교해서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시뮬러티 자체가 3.33 정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샘플 부분을 뒤에다 좀 가지고 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샘플들만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일부 그러니까 사람이 어 10초까지 이제 풀로 다 말했을 때보다 일부 부분만 사람 얘기했었던 거를 발췌를 해서 든다고 하면은 그게 동일한 사람인가 아닌가 부분에서 조금 헷갈릴 정도의 샘플들이 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뮬레이트 MOS가 좀 많이 낮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리브리 스피치와 VCTK 쪽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여기 URTTS와 내추럴 스피치 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크롭된 3초 샘플만을 사용을 해서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URTTS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트 MOS가 대략 2.03 형태 결과를 보고 있는데 내추럴 스피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8 형태로 리브리 스피치 쪽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에 거의 근접한 형태의 시뮬러티 MOS를 보이고 있고 VCTK 같은 경우에는 3.86 대비해서 대략 3.20 정도의 시뮬러티 MOS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프로스디적인 시뮬러티 결과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리브리 스피치와 VCTK 데이터셋에 대해서 피치와 듀레이션에 대한 민 스탠드 데비에이션 스큐니스 코테시스에 대해서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같이 비교를 진행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비교를 진행했기 때문에 민 스탠드 데비에이션 스큐니스 코테시스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GT에 가깝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리브리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피치 쪽에서는 내추럴 스피치 2가 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쪽만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에서 결과가 좋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VCTK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피치 쪽에서는 다 베이스라인보다 좋고 이 듀레이션 쪽에서만 지금 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조금 역전된 형태의 결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피치와 듀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이제 잘 프로젝션을 했다라는 형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귀로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크진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VCTK 관련된 부분에서 역전된 결과를 좀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듀레이션에서 이 역전된 스탠드 데비에이션, 듀레이션 쪽에서 역전된 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를 더 확인을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 논문의 저자가 제안한 방식이 실제로 정말 좋은 형태의 결과를 보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논문의 저자는 이제 워드 에러 레이트 형태를 같이 보면서 로버스티니아니스를 좀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문의 저자들이 테스트를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대략 3초 정도의 샘플을 잘라서 어,
그런 트루스 부분에 있어서 어, 이 리브리 스피치 이 여기 지금 3초 기준이 아닐 겁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그 샘플이 워드 에레이터 부분에 있어서가 이제 낮을수록 좋다라는 형태의 결과를 보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 ASR을 통해서 워드 에러레이터로 인식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ASR을 통해서 워드 에러 레이트를 측정했을 때 대략 리브리 스피치는 1.94, VCTK는 9.49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1.94, 9.49 형태처럼 여기서 좀 많은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테이블 상에서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이 VCTK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포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ASR을 진행했을 때 상당히 결과가 안 좋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URTTS에서 제로샷 형태로서 지금 합성된 결과 부분에서는 워드 레이트가 대략 7점대의 워드 에러 레이트를 보이고 있는데 내추럴 스피치 2 같은 경우에는 대략 2.26 형태의 결과를 보이고 있고 VCT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라인은 14.8을 보이고 있는데 내추럴 스피치 2 같은 경우에는 6.99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 워드 에러 레이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제안한 모델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상당히 모델 자체가 좀 로버스트하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논문의 저자들이 본인들이 제안했었던 모듈 구조 부분에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크게 네 가지 모듈 부분에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퓨전 프롬프트라고 부분에 있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이 디퓨전 프롬프트가 위에 있는 논문의 저자가 제안한 방식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허리키 밸류 멀티 어텐션 디퓨전 모델들의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을 없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논문의 저자들은 아예 학습 자체가 안 되더라. 라는 식의 결과를 얻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수치 결과가 지금 레포팅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었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듀레이션 피치 프롬프트 자체를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듀레이션 피치 프롬프트가 다음과 같이 이제 듀레이션 피치 프레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포리히든에 대한 시퀀스 자체를 이 컨디셔닝으로 바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C 로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디노이징된 퀀타이션 벡터와 그 다음에 기존의 유로 오디오 코덱에서 생성해서 만들어놨었던 퀀타이션 벡터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 차이를 학습하는 로스 부분을 없앴다라는 형태가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되게 되고 그다음 네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스피치 프롬프트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할 때 랜덤 이니셜라이징된 노이즈 형태의 쿼리를 전달하는 것을 없앴다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적인 부분을 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을 때 이 논문의 저자들이 지금 파악한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이 듀레이션 피치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실제로 이 피치하고 듀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가 이 내추럴 스피치 TTS 쪽에서 제로샷 신테시스를 진행하는 부분에 상당히 그 사운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쿼리 어텐션에 대해서가 그 다음에 좀 더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 C로스가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3번과 4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앞에 2번과 비교했을 때 큰 영향을 엄청 끼친다라고는 조금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피치하고 듀레이션 부분에서 평가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번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형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단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논문의 저자들은 이 듀레이션 피치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 자체, 즉 여기다 스피치 프롬프트를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으로서 크로스 어텐션으로서 적용한 것과 이 컨버전을 통해서 듀레이션 피치를 구성했을 때 이 모듈 구조 자체가 상당히 내추럴 스피치 2에서 사운드 퀄리티적인 측면에 유용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실험을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프롬프트, 즉 레퍼런스가 되는 스피치의 길이를 순차적으로 3초에서 5초, 10초까지 늘렸을 때 과연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어블레이션 이 위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제대로 안 바꿨는데 지금 이 부분 위에 있는 걸 좀 내용을 무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3초, 5초, 10초 부분에 있어서 길이가 늘어날수록 보다 안정적인
음성 합성 결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였다는 게 이제 다음과 같이 피치와 듀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민과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스큐니스, 콜테시스를 봤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스큐니스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값이 점차적으로 줄어서 GT에 좀 더 가깝게 되는 형태의 결과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커터시스, 이 피치, 리브리스 피치에서 피치 같은 경우는 커터시스가 중간에 조금 역전됐다가 다시 늘어나는 형태로 좀 이상한 형태의 결과를 보이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었고,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민 쪽과 스큐니스 부분에 있어서가 좀 이 커터시스 같은 것처럼 좀 이상한 형태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논문의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좀 상반의 결과를 지금 보이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논문의 저자들이 이 3초, 5초, 10초 부분에 있어서를 샘플 자체를 일단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샘플 자체는 지금 3초에 대한 샘플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현재 단계에서는 제가 직접 에모시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거를 제가 직접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프롬프트 길이가 늘어났을 때 과연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결과적인 부분이 형성이 되는 것인가를 좀 확인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적인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 VCTK 쪽에서도 민이나 PT에서 민, 그리고 듀레이션은 민, 스큐니스, 커티시스 부분에 있어서 좀 오락가락하는 형태의 결과가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논문을 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로샷 TTS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레이턴트 디피전 모델을 사용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레이턴트 디피전 모델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효율적인 형태의 모델 학습을 위해서 컨티뉴어스 레이턴트 벡터를 적용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레이턴트 벡터 디피전 모델 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로샷 TTS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제르자 TTS에 대해서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걸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 인 컨텍스트 러닝 관련돼 갖고 스피치 프롬프트를 적용했으면서 이 스피치 프롬프트에 대한 정보 자체를 듀레이션 피치 프레디터와 디피전 모델에다가 같이 인 컨텍스트 러닝으로 적용함으로써 좋은 성능 결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를 대략 400 메가 정도로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델 사이즈가 어 이제 GPU상 메모리에 올라가는 단순 사이즈 모델 그 바이트 단위 사이즈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최대 크기가 커야지 1.6기가, 2기가 정도 되는 모델 사이즈일 겁니다. 그 정도 모델 사이즈를 지금 설계를 해서 제안을 했었고, 지금 관련돼 갖고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는 44,000시간 그리고 5천여 명에 대한 화자를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익스프레시브니스 관점 부분에 있어서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모델 자체가 로버스트해졌으면서 제로샷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디퓨전 모델을 갖고 있는 레이턴시 이슈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좀 다루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문의 저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3초 혹은 뭐 10초에 대한 샘플은 보이진 않았지만 이제 3초 정도에 대한 샘플을 진행했을 때에도 충분히 화자 시뮬러티적인 부분을 잘 따라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로서 지금 오픈 AI 쪽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보이스 스푸핑 같은 형태의 범죄에서 좀 악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더 확인을 진행해야겠지만, 과연 이 데이터 길이가 좀 더 늘어났을 때 더 안정적인 실험 결과를, 안정적인 제로샷 합성 결과를 보이는지도 좀 더 확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논문상에서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 갖고 지금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샘플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샘플 관련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샘플을 좀 순차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있는 샘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봤었던 TTS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로샷 TTS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저희가 실제로 실용적으로 좀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벤 쪽에서 좀 관심이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보이스 컨버전 상에서 제로샷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이 제로샷 TTS 부분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제로샷 VC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샘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로샷 TTS 쪽에서의 이제 레퍼런스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There is no suggestion of any sinister intent. 이게 대략 3초 정도의 샘플입니다. 그리고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형태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퍼런스 자체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온 샘플은 아닙니다. 지금 이 논문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는 화자 정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화자 정보가 갖고 있는 여러 샘플을 중에서 랜덤하게 그냥 레퍼런스를 가져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하고 그러니까 이 화자가 동일하게 말한 샘플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한 게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GTR 레퍼런스를 다시 한번 순차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GT입니다. It is an absolute nonsense. 이것과 동일한 사람이 다음 레퍼런스입니다. There is no suggestion of any sinister intent.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GT하고 레퍼런스가 조금 다른 사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됐는데 일단 이런 샘플이 이 아래 있는 샘플들을 똑같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 샘플 부분에서 먼저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베이스라인과 내추럴 스피치에 대한 합성을 진행했을 때 결과입니다. 다시 레퍼런스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There is no suggestion of any sinister intent. 베이스라인입니다. It is an absolute nonsense. 예, 다음과 같은 결과를 베이스라인에서 보이고 있고 다시 레퍼런스를 틀고 내추럴 스피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There is no suggestion of any sinister intent. 내추럴 스피치입니다. It is an absolute nonsense. 다시 한번 레퍼런스 내추럴 스피치 들려드리겠습니다. There is no suggestion of any sinister intent. It is an absolute nonsense. 베이스라인 대비해 갖고 내추럴 스피치 쪽에서 제로샷 환경 쪽 기준을 봤을 때 이게 사운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시뮬리티 부분에서도 좀 더 나아진 형태의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또 GT랑 들었을 때는 내추럴 스피치 2가 또 그렇게 엄청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GT하고 내추럴 스피치 2에 대해서를 좀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It is an absolute nonsense. 내추럴 스피치입니다. It is an absolute nonsense. 다시 GT입니다. It is an absolute nonsense. It is an absolute nonsense. 이게 들었을 때 레퍼런스하고 GT 자체도 조금 다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또 내추럴 스피치 2와 레퍼런스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발생되면서 더불어 이제 내추럴 스피치 2에서도 GT하고 또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형태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제로샷 TTS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 논문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로샷 환경에서 이 정도 시뮬러티 MOS를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보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결과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샘플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 두 번째 샘플입니다. He is an extraordinary writer on so many levels. 레퍼런스와 관련된 GT입니다. Truth is the child of time. 그리고 레퍼런스를 사용한 베이스라인과 내추럴 스피치 각각 들려드리겠습니다. He is an extraordinary writer on so many levels. 베이스라인입니다. Truth is the child of time. 레퍼런스입니다. He is an extraordinary writer on so many levels. 다음 내추럴 스피치입니다. Truth is the child of time. 다시 한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입니다. He is an extraordinary writer on so many levels. 내추럴 스피치입니다. Truth is the child of time. 그리고 세 번째 샘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입니다. I will never change our policy on paying appearance money. 그런트러스입니다. We have a long way to go this week. 그리고 레퍼런스와 베이스라인 한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I will never change our policy on paying appearance money. We have a long way to go this week. 1번 레퍼런스 내추럴 스피치입니다. I will never change our policy on paying appearance money. 내추럴 스피치입니다. We have a long way to go this week. 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재료석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스피커 시뮬레이터를 잘 따라간다라고 지금 볼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좀 퀄리티적인
시뮬러티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제로샷 보이스 컨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조금 같이 매칭해서 본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좀 다소 좀 해결되는 부분이 좀 보이긴 했었는데요. 일단 이 제로샷 보이스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퀀타이즈 벡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레퍼런스 스피치 보이스 컨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소스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스라고 하는 스피치 레퍼런스 스피치 자체를 퀀타이션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디퓨전 모델에다가 인퍼런스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제가 더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 어떻게 좀 더 동작되는지에 대해서 모델 구조적인 부분을 좀 다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 좀 이해가 부족해서 일단 샘플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먼저 좀 들려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그다음에 내추럴 스피치 2에서 제로샷 보이스 컨버전이 된 형태의 결과를 각각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레퍼런스에 대해서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except in a very extended work to note the frequent 이 화자에 대한 다른 샘플 GT입니다. traditions to overcome. 죄송합니다. 이게 GT라고 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그 소스입니다. 소스. 그래서 이 소스, 이 GT가 아니고 소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를 레퍼런스 형태로 변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제가 좀 잘못 제대로 표현을 못하겠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좀 혼동을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레퍼런스 형태의 목소리로 이 소스 목소리를 변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로 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소스가 되는 음성입니다. Traditions to overcome. 그리고 변형을 하고자 하는 목소리입니다. except in a very extended work to note the frequent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제로샷 보이스 컨버전 결과입니다. traditions to overcome, 이거에 대해서 레퍼런스랑 결과를 한 번씩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except in a very extended work to note the frequent traditions to overcome, 지금 이 결과상으로 위의 샘플 상을 봤을 때 이 소스에 대한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하면서 지금 레퍼런스 이제 타겟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레퍼런스 타겟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따라갔다라고 저는 들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위에서 보였었던 시뮬러티 대비해서는 좀 더 잘 따라간 형태의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래 있는 두 번째 샘플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우선 소스 샘플입니다. The children the most blood-curdling ideas. To hate God, for instance. 다음은 이제 변형을 하고자 하는 목소리 타겟입니다. But at this point in the rapids,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stay down. 다음은 이제 내추럴 스피치 합성 샘플입니다. The children the most blood-curdling ideas. To hate God, for instance. 이거를 레퍼런스와 합성 결과 한 번씩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But at this point in the rapids,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stay down. The children the most blood-curdling ideas. To hate God, for instance. 지금 이 합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이제 타겟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3초 정도의 데이터를 지금 사용을 해서 이 합성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TTS 쪽에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보였던 것처럼 길이가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더 시뮬레이터적인 부분에 있어서가 좀 더 많이 더 개선된 형태의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형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벤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추럴 스피치 2 관련돼 갖고 내용 정리했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내용 있으실까요? 지금 내용이 아주 상당히 브로드하고 또 깊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네, 이제 또 디테일한 그런 부분도 좀 더 파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필요합니다. 현재 이 코드가 있나요? 현재 공식 코드는 없는데 지금 논문의 저자가 모델 파라미터적인 부분을 논문 페이퍼에다 다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내추럴 스피치 2라는 거를 재현하는 코드들을 많이 공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제가 재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코드가 현재 두 개를 일단은 확인을 했고 그 두 개 음, 부분 중에서 먼저 테스트를 좀 진행할 것을 일단은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얘기했던 그 라지 데이터셋
보니까 라지 파라미터를 사용한 형태를 재현을 해보려고 현재 지금 데이터셋 부분에 있어서를 그 실험할 수 있는 PC 쪽에다가 이동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도 네, 아까 디퓨전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그 로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그런 그 코드를 좀 돌려가면서 파악을 좀 할 수 있게 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나마 그래도 가장 최근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어느 올해까지입니다. 네. 정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좀 괜찮은 거, 그렇죠? 네, 이게 사운드 퀄리티적인 부분과 시뮬레이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료샷 관점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하는 페이퍼이긴 한데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로 해결이 좀 안 되는 이슈 부분에 있어서는 리얼타임적인 이슈적인 게 제대로 해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리얼타임이 안 된다. 근데 아까 그 데모에서는 리얼타임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인퍼런싱 관점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 응. 이거는 제가 여기에 샘플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라서 모델이 뭐 들어갔거나 했던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추럴 스피치에서 나온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리얼타임이 아니다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학습할 때 리얼타임은 아닌데 인퍼런싱 할 때. 예, 맞습니다. 인퍼런스 할 때 레이턴시가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거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리얼타임 레이턴시 자체가 저희는 현재 어 1초 이내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초까지도 상당히 좀 많은 길이 그 레이턴시라고 좀 딜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오픈 AI 쪽에서 지금 발표했던 내용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ms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리얼 타임이다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레이턴시다라고 그쪽에서는 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저희도 300에서 500ms까지가 리얼타임적인 레이턴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내추럴 스피치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리얼타임 레이턴시를 만족을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데모에서 나온 내추럴 스피치 2 그 결과가 네.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샘플을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페이퍼 발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샘플들을 공유하는 식으로 지금 게재를 해둔 내용들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음. 있어서 각 샘플들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큼 걸렸다라는 것 자체는 페이퍼상에도 언급이 없고 논문의 저자들이 따로 언급을 해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좀 테스트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디퓨전 모델들에서 조금 걸리는 시간들을 어느 정도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이유가 논문에서 지금 모델 학습을 위한 파라미터로 디퓨전 스텝을 대략 150 스텝을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50 스텝이라는 것 자체가 디노이징을 150번 진행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다른 모델들에서 디노이징을 한 번 정도 진행하는데 모델 파라미터 규모가 뭐 100메가면 100메가, 뭐 50메가, 50메가 기준으로 했을 때 디노이징을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뭐 10초 걸렸다, 뭐 2초 걸렸다라는 식으로 아마 내용들이 정리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략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예상 시간 추론은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 모델 학습을 통해 갖고 리얼타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스텝이 150이라는 것 자체가 성능과 그 다음에 인퍼런스 레이턴시를 다 고려해서 150이 적합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게 리얼타임이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쓸 수 있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현재 여기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루샷 TTS 상에서의 성능, 즉 3초 혹은 뭐 30초 정도의 샘플만 가지고 어댑테이션 형태처럼 결과를 보이더라라는 형태의 그 결과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제루샷 보이스 컨버전 쪽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같이 확인하려고 했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내추럴 스피치 2 다음에 지금 최근에 좀 나왔었던 논문들 중에서 플래시 스피치라고 하는 페이퍼가 이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리얼타임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개선했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상당히 리얼타임적인 부분과 좋은 퀄리티를 보였다라고 하는 페이퍼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음, 현재 코드가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 리얼타임에 최대한 좀 근접하고 그리고 성능도
사운드 퀄리티도 좋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그나마 나은 거를 내추럴 스피치 2라고 지금 판단이 돼서 이 내용을 지금 코드도 공개가 시작되기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얼타임에 대한 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제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어, 그 애답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이제 걸림돌이 그 리얼타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하여간 뭐 재생을 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할 필요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면서 디퓨전에 대해서 이것저것 또 공부도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일단은 디퓨전에 대해서 여러 TTS 내용들이 있긴 했었지만 사운드 퀄리티적인 측면이나 제로샷 관점에서 논문을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내추럴 스피치 2로 저도 좀 공부를 좀 시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여간 그 아까 얘기한 여러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 그 더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실까요? 혹시 들리나요? 예, 들립니다. 아,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기존에 그 TTS 연구하시는 그 분야에 있어서 프리트레인 버프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오신 논문 같은 경우는 지금 디퓨전 기반의 TTS 모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 디퓨전 기반 TTS 논문에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슈가 인플러스 타임에 대한 이슈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논문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 TTS 과제 쪽이랑 연관을 지어서 연구하실 계획인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TTS 쪽에서 적용을 해서 좀 가져와 보고 싶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프리트레인 버트를 사용했었던 결과상에서 제가 추후 좀 더 진행을 해야 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인 컨텍스트 러닝 형태가 됩니다. 이 인 컨텍스트 러닝 자체가 지금 LLM 쪽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프롬프트라는 형태를 잘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댑테이션 형태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인 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퓨샷 러닝 혹은 제로샷 러닝 형태가 가능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와 관련돼 갖고 저는 생각했을 때 스피치 음성을 사용해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만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 내용 부분에 있어서를 좀 찾아도 인 컨텍스트 러닝 관련돼서 딱 그 내용만 좀 포커싱을 해서 성능을 좀 개선을 했다 혹은 그런 내용 연구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찾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내추럴 스피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이 또 마침 이 다음과 같이 스피치 프롬프트라고 하는 형태를 적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듀레이션 피치 프레이터 쪽에 크로스 어텐션 형태로서 인 컨텍스트 러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하는 파트 쪽 부분에 있어서도 인 컨텍스트 러닝을 진행을 하면서 제로샷 혹은 뭐 피샷 쪽에서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제가 프리트레인 바트를 사용을 해서 포넴에 대한 정보를 좀 풍부하게 생성을 했다라고 좀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후에 좀 더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 스피치 정보 부분에 있어서 디코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라지 데이터로 먼저 트레인한 모델을 확보를 하고 이후에 지금 어댑테이션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를 지금 여기서 적용했었던 같이 스피치 프롬프트 형태로서 인 컨텍스트 러닝 형태로 모델을 같이 적용하는 것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인데, 이 네. 페이지에서 스피치 프롬프트 엔코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무슨 인코더요? 스피치 프롬프트 엔코더. 스피치 프롬프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레이어 6개로 구성되어 있고 멀티헤드 어텐션 8개에다가 어 디멘전 자체가 512 디멘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소리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지금 앞에 전체 혹시 네. 구조 나와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나왔었던 디퓨전을 이용한 TTS 모델들은 네. 기존에 뭐, 패스트 스피치 2에서의 디코더 단을 디퓨전 디코더로 바꾼 모델이 제일 먼저 나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델은 디퓨전 모델을 저 레이턴트 벡터를 만드는 형태로 지금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저 코덱 디코더랑 코덱 인코더는 실제로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왜 이게 뭐 디퓨전 모델을 좀 간접적으로 사용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벡터 퀀타이제이션 메소드랑 뭐 좀 섞어 놓은 모델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디퓨전 모델을 지금 하는 쪽에서 보면은 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컨디션 혼임 정보를 컨디션 하는 디퓨전 모델인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 디퓨전 모델 쪽 혹시 그림 가보면은 여기서 지금 혼임 정보가 들어가면은 입력이 되면은 듀레이션이랑 피치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거를 바꾸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디퓨전 과정에다 지금 주고 있잖아요. 입력으로 컨디션으로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추가적으로 스피치 프롬프트 인코더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뭐 제로샷 관련돼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험을 보더라도 저 스피치 프롬프트 인코더 부분이 네. 사라졌을 때에 대한 결과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스피치 프롬프트 인코더가 사라질 때 결과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디퓨전 모델에다가 지금 듀레이션 피치를 컨디션 줬을 때를 학습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기서 스피치 프롬프트 인코더라고 하는 걸 하면서 ZP가 뭐죠? 또 ZP? ZP가 퀀테이션 벡터 내에서 일부분 크롭된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이제 음성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10초 음성에서 3초만 잘라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Z 아웃이라고 디퓨전 모델에서의 Z 아웃을 크롭한 걸로 나와 있던데 보니까. 어, 어,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했나 싶은데 제가 이해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퀀타이즈 벡터 Z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네. Z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 일정 길이까지 뭐 U라고 하는 랭스까지를 어, 두고 그다음 U에서 뭐 V까지 길이가 있다고 했을 때 UV 부분에서 잘라낸 거를 ZP라고 하고 그리고 퀀타이즈 벡터 부분에서 디퓨전 모델의 타겟으로서 사용하는 거를 잘라낸 부분을 뺀 1에서 6까지의 길이의 퀀타이즈 벡터와 그다음에 V에서 나머지 랭스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퀀타이즈 벡터 그 두 개를 컨캐테네이션 시키는 것으로써 디퓨전 모델에 대한 퀀타이즈 벡터에 대한 타겟으로 썼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스피치 프롬프트 인코더에서 나오는 거를 네, 폰, 폰임 정보에서 뽑혀진 듀레이션 피처랑 피치 피처에 대한 거에다가 저 스피치 프롬프트 인코더에서 나온 거를 뭐 더해주든지 아니면 컨캣하든지 뭘 할 텐데, 네. 그게 제로샷하고 무슨 상관이죠? 지금 이 부분에서 스피치 프롬프트 인콜에서 나온 거를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제 매 레이어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마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정보를 이 피치하고 듀레이션 프로젝터에다 전달을 한다라는 식의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는 디퓨전 모델에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과 그다음에 이 필름 형태의 내용이 좀 같이 좀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이해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 크로스 어텐션 형태의 결과를 이 스피치 프롬프트와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써 이 피치하고 듀레이션 자체가 이 스피치 프롬프트와 좀 더 릴레이션이 있는 형태의 결과를 예측한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스피치 프롬프트를 썼을 때 제로샷 쪽이 좀 더 잘 됐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었습니다. 결과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스피치 프롬프트가 빠진 형태의 결과는 없었지만, 스피치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때 이 피치 듀레이션 관련된 내용 부분 여기를 뺀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성능이 안 좋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도 되어 있긴 합니다. 아니, 그냥 보더라도 그냥 네, 듀레이션 피치 정보 내가 알고 있는 GT가 있으면 그거 임베딩해서 네, 임베딩한 걸 컨디션을 준 예, 형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준 형태에다가 지금 플러스로 뭐 제로샷 쪽에 대해서 뭔가 또 하려고 뭔가를 더 준 것뿐인데, 네, 저 스피치 프롬프트라는 게 뭐 그게 작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준 상황인데, 지금 결과들을 보면은 어 3번 결과를 보면은, 네, 아니 2번 결과를 일단 보면은 저 프롬프트 듀레이션 피치에 대한 컨디션이 안 들어가면은 성능이 네, 낮아진 거잖아요, 지금. 예, 확 맞습니다. 네, 떨어지고. 네, 그거를 그러니까 패스트 스피치 2에서 그냥 베리에이션 어댑터에서 지금 피치랑 듀레이션 안 뽑아내면은 네, 성능 안 나오듯이 여기서도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스피치 프롬프트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우리가 아, 지금 얘기하는 네, 제로샷 쪽에서, 제로샷 쪽에서의 정말 효과가 있는지일 음, 것 같아요. 저기서 그냥 일, 일반적으로 그냥 텍스트에서 그것들을 갖고 오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텍스트에서 그거를 갖고 올 텐데, 네. 그건 쉽게 생각하면 피치, 지금 듀레이션 피치 부분은 패스트 스피치에서 베리에이션 어댑터고, 스피치 프롬프트 인코더는 프롬프트 TT에서의 버트 역할이에요, 지금. 네, 그거를 어떻게 믹싱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음,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큰 틀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네, 어, 음향적인 특징은 저 왼쪽에 2번에서 뽑아내고, 네, 그거에 대한 제로샷은 스피치 프롬프트의 인코더에서 보통은 텍스트에서 뽑아내려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ZP에서 뭐 뽑아내고 있다라고 음,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음. 네, 일단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스피치 프롬프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른 페이퍼들도 한번 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뭐 구현을 해서 하게 된다면 저기서 스피치 프롬프트 인코더가 있을 때 없을 때를 좀 비교를 해봐서, 예, 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